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 일일학습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는 양도 및 취득 시기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특히 오늘 공부하실 내용 중에 개정된 부분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세율 부분이에요.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각각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양도소득세에게 큰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겠다 이거고, 또 하나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는 한꺼번에 합쳐서 누진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하고, 또 하나는 각각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겠다. 결론은 양도소득세 세율은 세액이 큰 것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1번부터 하나씩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1번부터 보죠. 자, 양도소득세 1번부터. 자, 다음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식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무슨 차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맞아요. 이때 필요경비는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이걸 합쳐서 필요경비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도 맞죠. 그런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요 취득가액만 빼든가 양도비용만 차감하든가 자본적 지출만 차감하는 건 이건 잘못됐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필요경비라고 하든가 아니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을 차감해야 양도소득 차익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든가 해야죠. 그래서 옳은 것 하면 1번하고 5번, 1번하고 5번만 맞습니다. 나머지는 잘못됐다 이 얘기죠. 예. 다음, 이번에는 2번으로 갈까요? 자, 추계결정시. 여러분, 추계결정이 무슨 말입니까? 양도차익은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증빙자료가 없거나 인정할 수 없다. 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허위로 기재해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세무서장이 조사한 금액으로 하는 걸 추계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추계결정은 양도가액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그럼 취득할 때 당시 가격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추계결정할 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한 가액까지 가죠. 그래도 모르면 기준시가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격도 기준시가로 해야 되고, 양도가액은 다 있는데 취득할 때 당시 가격을 알 수가 없어서 기준시가로 한다면 역시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격도 기준시가로 해야지 매매사례가액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실제 양도가액으로 했죠? 그러면 실제로 양도가액은 했고 취득가격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하는데 여기 기준시가로 하게 되면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됐다. 한쪽이 기준시가면 다른 한쪽도 기준시가다. 그죠? 3번 환산가액에서 감정평가에다가 계산공제를 빼면 양도차익이다.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양도가액을 결정할 때, 추계결정할 때는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감정평가액으로 갑니다. 거기까지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가요. 그래서 환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양도 당시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했어요. 그럼 취득할 때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다 그랬는데 요거는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4번. 잘못된 것은, 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요, 계산공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비교해서 둘 중에 뭐 한 거 큰 금액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계산공제다 이렇게 단정하면 틀리다. 왜? 요 두 개 합친 금액하고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 합쳐서 금액을 비교했을 때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틀렸고, 5번 매매 사례가액으로 했어요. 그럼 취득할 때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계산공제로 적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이다? 5번인데 1번 보시면 1번 기준시가 틀렸죠? 4번도 맞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왜? 둘 중에 큰 걸로 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맞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로 했으면 취득 당시 가격도 무조건 기준시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 실제 양도 가액으로 했어요. 근데 취득할 때 가격을 몰라서 기준시가로 하면 양도 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 양도 가액을 환산 가액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도 가액을 몰라서 환산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바른 것은 4번하고 몇 번, 5번은 맞는 걸로. 여기 특별히 4번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했어요. 그럼 취득가격은 환산가액으로 했는데 계산공제 금액으로 갈 수도 있고,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금액으로 가니까 이 금액이 크다면 이 금액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이 맞습니다. 다음 이제 3번으로 가죠.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할 때 설명이 다 틀린 거. 실질 양도가액이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맞죠? 실거래 가격은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다음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에 있어서 양도 당시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인 때는 뭘로 계산한다? 시가에 계산한다.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하면서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를 했다면 인정하지 않고 뭘로? 시가에 의해서 계산한다. 맞습니다. 다음 3번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시 취득가액. 상속받은 재산은 무상으로 받았죠.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상속 개시 당시 상속세미 증여세법에 의해서 무한가액, 평가인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맞죠?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는 가격은 없지만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무한가액,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맞고, 취득가액의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이나 소송비용 등 인지대가 소요됐으면 그것도 뭐한다? 포함을 한다. 맞죠? 부동산 매매 계약 해약입니다. 중단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해약을 해서 위약금을 물어준 게 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나중에 뭐할 때, 양도할 때 보유 중에 위약금 준 거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하느냐? 그건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5번에서 틀렸습니다. 그죠? 5번 위약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4번으로 가죠. 다음 자료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 옳은 것 그랬어요. 양도차익을 계산하라 그랬거든요. 자,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 5천만 원,
실거래 가격, 양도 당시 6천만 원 실거래 가격, 이거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취득세, 등록세 비용,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인정하고 토지 이용 편의를 해서 지출한 비용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유기간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계산하면 자,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자, 1,000만 원 나오는데 이때 취득 당시 가격이 5천만 원에다가 요 비용 필요경비를 합쳐봐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빼고 400만 원 빼니까 예, 소득금액 양도 차익은 600만 원이 나온다. 그죠? 지금 무엇을 물어봤느냐? 양도 차익을 물어봤어요. 양도 차익. 그죠? 그래서 양도 차익은 요거 빼니까 얼마? 600만 원이 나오네요. 그죠? 예,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요번에는 이제 4번인가요? 예, 5번인가요? 5번으로 갑니다. 자, 한번 보죠. 자, 5번. 다음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틀린 거 그랬어요. 그렇다면 1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공제하는 물적 공제다. 물건에 대해서 공제하는 거니까 맞고,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정돈 초토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한다. 여기서 틀렸죠. 자, 조합원 입주권은요, 정전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로 하겠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로 하기 때문에 요거 틀렸어요. 다음,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다. 맞습니다. 다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뭐하라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의 24%에 상당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틀렸죠. 비거주자는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요. 그러나 24%가 아니라 3년에서 4년 미만 보유했으면 10%죠. 10%.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최고 80%까지 특례 규정 따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것은 거주자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비거주자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다음 10번, 5번 10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와 10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와 20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건물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다르다. 틀렸죠. 10년 이상이면 최고가 30%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2번, 4번, 5번에서 틀렸다. 그죠? 예. 다음 6번으로 갑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가 됐든 비거주자가 됐든 모두 공제하는 인적 성격을 갖고 있다. 맞죠? 다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미등기만 빼놓고는 다 공제받을 수 있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또 동일한 연도 자산을 수회 여러 차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시마다 공제하는 건 틀렸죠. 자, 여러 차례 양도해도 공제는 되는데 양도할 때마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소득별로 연 얼마 2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
4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에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는 당해년도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 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맞습니다. 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그런데 틀렸죠. 장기보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 없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가 다르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연간 최고 공제액은 250만원. 그런데 보유기간 요것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그 다음에 5번이에요. 여기 양도할 때마다 공제하는 게 아니다. 그죠? 합계가 연간 얼마 250만원 한도까지만 공제해준다. 요거 그래서 3번 5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죠. 자, 2015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세율 잘못된 것은 거주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외국 부동산은 등기여부 따지지 않으니까 70%짜리 없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국내 자산이에요. 국내 자산. 자, 그러면 1년 미만 보유했죠? 아파트 분양권 1년 미만은 투기예요. 50% 적용한다. 맞고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50%가 아니라 40%예요. 그래서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안 됐어도 50%가 아니라 40%를 적용하겠다. 그죠? 다음 3번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초과 누진세율을 정한다. 2년 이상이면 6%부터 38% 맞습니다. 그죠? 예. 다음. 자, 4번.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는 자,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은 뭐죠? 입주권이죠. 이것은 1년만 보유하고 팔면 6%부터 38% 적용한다? 맞습니다.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안 됐으면 40%, 50% 가능해 40%, 1년 채우면 누진세율. 다음 5번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콘도형권 요거 기타 자산이에요. 기타 자산은 등기 여부 따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유 기간 관계없이 오로지 6%부터 38%를 적용한다. 그래서 5번 틀렸죠. 그래서 7번의 경우에는 틀린 게 몇 번이다? 2번하고 5번이 틀렸다. 그죠? 2번하고 5번. 다음 8번. 다음은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율 올해 개정된 거. 자,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채웠을 때는 40%, 미등기 자산은 70% 이렇게 보유기간에 따라 비례세율도 있고 초과누진세율도 적용합니다. 맞고 2번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에 높은 세율 적용한다. 요거 틀렸죠? 올해 뭐라 그랬어요? 개정. 취득세나 재산세는 높은 세율 적용한다. 지방세는 맞아요. 그러나 국세는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각각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에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서 세액이 큰 걸로 간다. 그래서 틀렸어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맞고 등기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죠. 미등기는 70%, 등기를 쓰면 나머지 세율. 양도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것은 몇 번? 2번에서 틀렸다. 그죠? 올해 개정된 거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 9번 문제로 가볼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 건물 주택이 아닌 것을 증여하고 을이 그로부터 4년 후에 그 건물을 갑과 을이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병한테 보였어요. 양도한 경우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그죠?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잠깐 봅니다. 여러분,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라는 게 있죠. 배우자, 부부간에 또는 뭐죠? 직계, 존비소 간에 뭐는 양도는 증여재산 이월과세다. 즉 남편으로부터 또는 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은 건 5년 지나서 팔아야 돼요. 그럼 5년 지나서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는 얘기죠. 그 전에 처분하면 안 되느냐? 돼요. 다만 세금을 많이 낼 뿐이죠. 그럼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증여재산이라고 한다. 여기 보세요. 자, 남편이 부동산을 1억 주고 취득했어요. 이쯤에 부인한테 뭐를 합니까? 증여를 합니다. 증여할 때 당시 7억이다. 부인은 증여받고 몇 년? 5년이에요. 5년 이내, 5년 안에 이쯤에 타인에게 부동산을 보였다. 양도했어요. 팔았어요. 9억에 팔았어요. 이때 배우자 증여재산은 2월과세는 양도 차익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부인이 양도한 금액에서 남편이 증여할 때 당시 취득, 증여한 남편의 취득 당시 가격, 요걸 가지고 무슨 차이?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이게 증여재산 2월과세고, 또 하나, 이때 보유기간은 이렇게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이때 부인이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여기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것이 배우자 증여재산 2월과세죠. 자, 그렇다면 봅니다. 자,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부모 자식이 아니라 부부죠. 부부간에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배우자인 경우는 을의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 갑이 건물을 취득할 때 당시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맞죠? 남편이 취득할 때 당시 가격, 그거 가지고 양도 차익 계산한다. 맞고, 갑이 을과 증여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이 얘기는 이혼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을의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할 때 당시 취득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부부간에 증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 차익에 갑이 건물을 보아 취득한 날, 여기서 갑은 남편이 건물을 보한 날,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나서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공제율을 곱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은 걸 5년 안에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격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소급해서 보유기간 계산한다. 맞고, 4번 을이 갑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소 외의 자인 경우 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한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클 때는 갑이 을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맞죠?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부모 자식 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형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이쯤에 누구한테, 동생한테 뭐를 했다? 증여. 둘의 관계는 부모 자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배우자 증여재산 2월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동생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5년 안에 이쯤에 누구한테, 타인에게 부동산을 뭐하면, 양도하면, 이때 형이 직접 뭐한 걸로,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고 또 동생이 증여받았을 때 보냈어요. 증여세 내고 양도했을 때 보내요.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요거 합친 금액이 무엇보다 양도소득세 계산한 것보다 이게 적으면 형이 직접 뭐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고 이 금액이 크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겠다. 그럼 보세요. 거기 지문해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의자한테 양도한 경우 을이 동생이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증여세와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두 개 합친 금액하고 형이 동생한테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했더니 이거보다 이게 더 뭐하면 크면 이걸로 가고 양도소득세가 크면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보다 이게 더 뭐하면 크면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 이 얘기는 직접 이 사람이 양도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을이 증여받아서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하겠다. 맞습니다. 다음 5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부모 자식 간인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갑과 을, 여기서 갑과 을은 배우자나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연대 납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여러분 증여세는요 부모 자식이 아니면은요 증여한 자의 수증받은 증여세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못 내면 증여자가 연대 납세 의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는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틀린 건 1번이 틀렸죠. 다음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 그랬어요.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 그랬어요. 그러면 자 어떤 경우를 얘기하느냐 볼까요? 자 1번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증여재산 2월 과세를 제외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거래이어야 한다. 이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나머지 친인척 간에 거래할 때만 해당이 되고 2번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이건 무슨 말이냐 시가에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차액이 3억 이상이죠.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부당행위로 봅니다. 맞고 다음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장이 당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고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럼 4번 5번 토지 등 시가를 자 거기서 봅니다. 자 4번 토지 등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이것도 부당행위 계산이에요. 부당행위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자,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 경비에는 취득 가격이 있죠. 양도 가격을 낮추거나 취득 가격을 높게 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을 부당하게 낮췄다. 이게 부당행위예요. 그래서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 또는 토지 등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당행위 계산에 대해서는 기본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뭐하고 제외. 그래서 1번 틀렸죠. 1번 틀렸다. 그리고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이때 이렇게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금액 계산하는데 어떤 게 부당행위냐, 시가를 초과해서 높게 취득을 하거나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미달하게 기재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이게 부당행위 계산이다. 그러나 1번 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양도소득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예정신고는 필수입니다. 안 하면 가산세 붙죠. 자, 예정신고 자진납부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 틀렸습니다. 2개월이 아니라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그죠?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하라. 틀렸고, 당해년도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양도하는 경우는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요번에 신고하는 과세표준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다음 3번 보실까요? 3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 손실이 발생했거나 이익이 없어도 뭐는 하라? 신고는 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 신고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예정신고 기한 내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건 맞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 허가일 이전에 잔금을 수령한 때는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은요 1번하고 3번이 틀렸다. 그죠? 1번하고 3번. 다음 이제 12번으로 갑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함에 있어서 누가 없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랬죠? 틀린 것 그랬어요. 어떤 게 틀렸느냐,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의 세대 인정해 주겠다. 그때는 연령이 몇 세? 30세 이상인 자는 소득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두 번째, 혼인한 이후에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이것도 배우자 없어도 하나의 세대 인정해주고, 네 번째, 미성년자가 결혼, 가족 사망, 그 밖에 기획 재정무량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 맞아요. 다만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최저생계비,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 자, 이 경우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어도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건 5번이죠.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어도 세대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5번에서 틀렸고요. 다음 이제 13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죠. 어떤 것이 있느냐. 자, 13번이죠. 13번에 대해서 봅니다.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보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농지는 요건이 충족했을 때 두 가지 다 충족했을 때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하나씩 보죠. 자, 1번 비과세에 대한 내용. 1번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가액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 3분의 1 틀렸어요. 쌍방 토지가액 가액이 작은 편이 아니라 큰 편이죠. 그래서 큰 편의 몇 분의면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4번 보실까요? 농지를 교환 분합하는 경우로서 쌍방 토지가액이 차액이 가액 큰 편의 몇 분의 몇? 4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죠. 그래서 교환 분합할 때는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 분합할 수도 있고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와 교환 분합할 수도 있고 농지법에 따라 농지기금 관리법에 따라서 교환 분합할 수도 있고 경작상 교환 분합할 수도 있다. 이때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건 쌍방 토지가액 큰 편의 몇 분이면 4분의 1 이하가 되라. 그랬을 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틀린 거 그러면 몇 번입니까? 올바른 건 몇 번입니까? 4번이 됩니다. 그죠? 4번. 다음 이번에는 14번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거. 한 울타리 안에 2개의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면 2주택으로 본다. 틀렸어요. 울타리 안에 주택은 2개야. 등기권리 중에 2개지만 한 가족이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두 번째 양수자 등기 지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갔어요. 그래서 공부상에 2주택인 경우도 매매 사실이 뭐가 되면 확인이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3번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틀렸죠.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클 때만, 그죠? 클 때만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틀렸고. 4번 1세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멸실하고 다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2년 보유하고 멸실하면은요, 그때 나대지 상태라면 나대지라는 얘기는 주택이 아니다. 그죠? 그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맞네요. 1세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멸실했어요. 그래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 맞습니다.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주택이 아니니까 과세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5번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4번에 대해서는 3번이 잘못됐죠. 3번이 왜 틀렸어요? 자, 주택 면적이 크거나 같으면이 아니라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다음 15번. 다음은 2년 보유기간을 충정하지 못하였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거. 2년 보유 안 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틀린 거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당해주택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요거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 취득일이 아니라 건설임대주택 임차일이죠. 임대차 계약일,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그래서 틀렸고, 2번 주택 및 부수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수용이 됐으면 2년 보유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자, 수용되는 경우 맞고. 3번 해외 이주법에 따라서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출국하는 경우 그랬죠? 출국하는 경우. 예. 자, 출국하는 경우. 자, 다만 출국하는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하나다. 맞습니다. 다음 4번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취약,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타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가기 위해서 양도할 때는 인정 안 하는데, 요거 1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주민등록 두고 살아야 돼요. 거주.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죠? 다음 5번 주택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 사업 시행 기간 인가일 이후에 대체 주택을 취득을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은 4번 1년 보유가 아니라 1년 이상 거주입니다. 거주. 그리고 아까 1번이 있었죠? 1번 자, 1번의 경우는 어떤 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을 하여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그래서 1번하고 몇 번? 4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된 상태에서, 안 좋은 상태에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드네요. 자, 하여튼 지금 일일학습 들어간 것을요, 여러분이 이 정도만 소화하면 돼요. 다만 이것을 반복해서 자꾸 잊어버릴 때쯤 되면 한 번씩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죠? 예, 여기까지 해서 일일 학습 문제에 대한 해설은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